아니, 이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겁니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2445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요즘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현재 백년산 힐스테이트에 살고 있고 2017년 9월 빌라 한 채, 2018년 5월 빌라 한 채 사서 2018년 6월에 두 채를 임대사업자 8년짜리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 어떡하죠?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 질문사항 잘 전해 들었고요. 지금 제가 확답을 딱 내드릴 만한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이 민주당 특위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를요, 민주당 특위에서는 딱 두 가지로 구분져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또 구분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워낙 주변의 반발들이 거세다 보니까는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구분지어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짓겠다. 그리고 생계형 일반 사업자한테는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의 비율이 약 91%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분들을 다 폐지시키겠다? 아니, 이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겁니까?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을 다 적폐로 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요? 워낙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생계형 일반 사업자 지정이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내가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럼 어떤 혜택을 부여하겠냐? 자, 첫 번째,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규 등록, 생계형 일반 사업자한테는 앞으로도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만큼은 허용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임대기간 이후에도 종부세 혜택을 유지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겠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두 채를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18년 9.13 대책 나오기 이전에 이 두 채를 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8년짜리로.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종부세 혜택을 계속 받고 계실 겁니다. 그죠? 종부세 합산 배제로 종부세를 지금 안 내고 계실 텐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지정된 분들은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원래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기업형이건 생계형이건 둘 다 똑같이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돼요? 자진 또는 자동 말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고 매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주택자입니다. 만약에 양도세 중과 배제 이 자진 자동 말소가 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은 양도세가 중과가 돼서 약 30%의 중과를 받고 매도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 뭐라고 했죠? 양도세는 양도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종부세 혜택을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양도세보다. 종부세 혜택을 계속 받는데 양도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도를 왜 합니까? 종부세 혜택이 남아있는데. 따라서 종부세 혜택이 남아있는 한 양도세 중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 사실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해요. 아니 누구는 생계형이고 누구는 기업형이냐. 누구든지 일반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생계 목적으로 등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기업형이야? 누구는 생계형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있었어요.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보통 이 기업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거나 개인들도 등록을 하는데 100세대 이상 등록하신 분들을 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예전처럼 100세대 이상 만약에 등록하신 분들만 기업형이고 100세대 이하는 생계형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짓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생계형으로 일반 사업자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 연령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구분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수에 따라서 생계형으로 구분지을 수도 있고, 네 번째, 임대소득액으로 구분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4가지 요건들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연령과 주택수로 생계형으로 구분 짓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 주택수는 5채 미만인 분들을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구분 짓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개별 호수를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죠. 앞전에 뭐라고 했죠? 60세 이상이 넘어가고 주택수는 5채 미만. 그러면 4채 이하인 경우를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세대 주택은 4채 이하인데 다가구 주택은 최대 19세대가 되기 때문에 한 채당, 그러면 총 4채인 경우에는 76세대나 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형편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신규 등록은 당연히 안 되고, 임대 기간 이후에 종부세 혜택 끝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자진 자동 말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임대기간 이후에도 종부세 혜택 계속 나오고, 신규 등록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양도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종부세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직 법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나오게 된다면 답변이 확실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형식으로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일단 먼저 구분짓고, 생계형인 경우에는 연령과 주택수로 구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 점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화이팅 하십시오.